서울역 전광판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막판에 예매한 강릉행 무궁화호를 확인했어요. 충동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집에서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남편과의 싸움은 유난히 길고 말끝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만하자. 내가 먼저 말하고 현관문을 닫았죠. 손에 쥔 건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헛헛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기차역에 서자 밤 공기가 축축이 달라붙었습니다. 객차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자석 냄새가 밀려왔어요. 나는 창가 쪽에 앉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곧 옆자리에 누군가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걸친 56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맞으시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아요. 나는 몸을 살짝 치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조금 숙이며 앉았고 향수 대신 비누향이 났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객실 등이 한 단계 어두워졌습니다. 레일이 이어붙이는 고름 박자에 심장이 천천히 맞춰졌죠.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읽지 않아도 어떤 말이 올지 알았거든요. 창밖은 검은 강처럼 흘렀고 불빛들이 짧게 꺾이며 지나갔습니다. 옆자리 남자는 창문 틈을 잠그고 담요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좋네요. 그가 미소를 얹었습니다. 네, 저도 기차는 오랜만이라. 나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좌석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팔걸이에 손을 올리니 그의 소매 끝이 스쳤어요. 나는 조용히 손을 거두고 목을 한번 돌렸습니다. 강릉에 자주 가세요? 그가 먼저 말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늘은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때로는 끝이 보이는 풍경이 필요하더군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객실 앞쪽에서 판매 카트가 지나가며 부드럽게 삑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종이컵 차를 하나 주문했고 따뜻함에 손끝이 진정됐습니다. 손 많이 차시네요. 그가 컵을 받치며 조심스레 말했죠. 오늘따라 더 그런가 봐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기차는 곡선을 돌았고 창밖 불빛이 우리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고동치는 바퀴 소리 사이로 생각들이 얇게 갈라졌습니다. 싸움의 마지막 장면, 닫히는 문, 그리고 텅 빈 거실의 냄새. 무리해서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의 낮은 말이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가고 싶어서요. 그럼요. 기차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가도 좋죠.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배려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나는 목베개를 부풀리고 고개를 기대었죠. 좌석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의 결이 아주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잠들기 직전 팔걸이에서 그의 손등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우연 같았고 우연이길 바랐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문 쪽으로 몸을 더 붙였어요. 피곤하시죠? 잠깐 주무세요. 떨어진 자리에서 그의 속삭임이 닿았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숨을 고르게 고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했죠. 이 밤의 흔들림이 어쩐지 나를 아주 다른 곳으로 데려갈 것만 같았으니까요. 기차는 이미 도심을 벗어나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드문드문 가로등 불빛이 스쳐갔고 객차 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얕은 숨을 쉬었습니다. 옆자리 남자는 여전히 똑바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릉까지 2시간 반쯤 걸리죠. 밤에는 더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살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네. 저는 오랜만이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은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마음을 먼저 읽어낸 듯한 어투였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뭔가 끝이 보이는 풍경이 필요했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내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창가로 향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차 바퀴가 레일을 두드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손에 쥔 종이컵 차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김이 살짝 올라와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가 내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차시네요. 오늘 날씨가 유난히 싸늘합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오늘따라 더 춥게 느껴져요. 그는 내 종이컵을 가볍게 받쳐주었습니다. 뜨거운 거 오래 잡고 있으면 덜 추우실 겁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길은 낯설지 않게 따뜻했습니다. 나는 얼른 손을 거두고 다시 컵을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머금은 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볍게 목을 기울여 창밖을 더 가까이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치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잠시 비추었습니다. 굵은 이마, 차분한 눈매, 그리고 오래 혼자였을 것 같은 고독. 나는 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조금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좌석에서 누군가 졸다 몸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객차는 한층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강릉에 가족이 계신가요? 나는 순간 말을 고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혼자 좀 쉬고 싶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기차가 더 길게 느껴지는군요. 나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습니다. 대화가 길지 않았지만 어쩐지 허전했던 마음이 조금은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우리의 대화 사이에 미묘한 리듬을 더했습니다. 기차는 이미 깊은 밤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객차 안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떨군 채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은 검은 물결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디가 강인지 어디가 산인지 알 수 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기대고 눈을 감아보았지만 머릿속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남자의 존재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두 팔을 가볍게 모은 채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레일 위의 흔들림이 이어질 때마다 우리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순간 팔꿈치가 팔걸이에서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팔을 거두고 담요를 고쳐 덮었습니다. 하지만 곧 또다시 기차가 흔들리며 이번엔 손등이 가볍게 닿았습니다. 우연이라 여겨야 했습니다. 좁은 좌석, 흔들리는 객실, 피할 수 없는 다음.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은 단순히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빠르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흔들린 거야. 그러나 그의 손이 잠시 내 손등 위에 머무른 듯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기차가 많이 흔들리네요. 나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흔들려서 별일 아니에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팔걸이 위의 작은 공간. 나는 일부러 손을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차가 또다시 흔들리며 어쩔 수 없이 그의 무릎에 살짝 닿았습니다.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다음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시선을 창밖에 고정했습니다. 바깥 어둠 속 불빛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내 마음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객차 안불빛이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조명이 한 단계 낮아져 좌석마다 어둠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껴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객차 불빛이 한층 더 낮아지자 주위는 마치 얇은 장막에 덮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승객들의 고른 숨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어린아이의 낮은 잠꼬대가 멀리서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창가에 몸을 붙이고 있었지만 의식은 온통 옆자리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더 다가와 있었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크게 흔들리며 그의 손이 팔걸이를 넘어 내 허벅지 위로 스쳤습니다. 숨이 턱 막히듯 멎었습니다. 순간 나는 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손길이 곧장 거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내 심장 박동 소리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우연이야. 이번에도 우연일 거야. 그러나 손길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허벅지 위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멈춰야 해. 지금 당장 멈춰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렇게라도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둠뿐이었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 만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손끝은 분명 의도를 가진 듯 내 무릎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그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눈빛, 간절함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쪽이 궁금하네요. 내 호흡은 더 가빠졌습니다. 말로는 막아야 했지만 몸은 이미 굳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손길이 다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릎에서 시작해 허벅지를 따라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위 승객들이 혹시 눈치채지 않을까 그 긴장감이 오히려 떨림을 배가시켰습니다. 기차는 어둠을 뚫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선을 긋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객차 안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와 고른 숨결만이 어둠 속에 흘렀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몸을 창가 쪽으로 더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길은 여전히 내 허벅지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차가 굽은 선로를 돌아나갈 때마다 그 손은 마치 기댈 곳을 찾듯 조금씩 더 안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내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리지 않을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발 멈추세요. 그러나 내 말과 달리 손을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마저 떨려 그마저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멈출까요? 아니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대답 대신 억눌린 숨결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안 돼요. 나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속삭임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살짝 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기차의 진동에 기대는 척, 그러나 분명 의도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내 귀 가까이에 닿았습니다. 저도 잘못된 거 압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해 보이는 당신 알고 싶어졌어요. 그 고백은 내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내 속마음을 그대로 빼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창밖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이 모든 상황이 현실임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허벅지 위에서 멈춘 채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부탁이에요. 제발 조심해 주세요. 누군가 볼까봐. 무서워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힘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손가락은 얽혔고 그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내 몸은 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둘만의 자리에는 들킬 듯 말 듯한 위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죽이며 그와 얽힌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어둠을 뚫고 끝없는 레일 위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규칙적인 리듬을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발그락, 덜컹 그 진동이 몸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쥔 채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방금 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더 이상 거부의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 내가 뿌리치지 않는다는 걸 느끼려는 듯 숨결이 뜨거워졌습니다. 어깨가 맞닿고 그의 체온이 내 쪽으로 번져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요. 그는 고개를 조금 숙여 내 귀 가까이 대고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르게.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내 귓가에 스쳤습니다. 의도인지 흔들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짧은 다음만으로도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기차가 흔들리는 리듬에 맞춰 우리의 거리도 점점 좁혀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숨죽인 입맞춤, 짧지만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는 내 움직임을 기다린 듯 조심스럽게 그러나 깊게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객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우리만이 이 비밀스러운 순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숨결이 섞이는 소리가 귓가에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혹시 누군가 깰까봐 입술 사이에서 나온 작은 신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는 잠시 입술을 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다가와 입술을 겹쳤습니다. 이번엔 더 길고 더 뜨겁게. 기차는 어둠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고 우리의 세계는 좌석이라는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 안에서 나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자 숨결이 뒤엉킨 채로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렸지만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망설임과 갈망, 그리고 멈출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내 손등에서 시작해 천천히 팔을 타고 어깨로 옮겨갔습니다. 차가운 객차 공기와 달리 그의 손길은 뜨겁고 묵직했습니다. 나는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안 돼요. 입술로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그 작은 속삭임조차 이미 받아들이는 듯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몸을 비스듬히 기울여 그 품에 기대듯 파묻혔습니다.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그의 가슴과 내 몸이 더 단단히 맞닿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혹여 그에게까지 들리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이제는 내 옆구리로 내려왔습니다. 옷 위로 스치는 그 감촉이
마치 억눌렀던 갈망을 하나둘 풀어내는 듯 했습니다. 나는 가볍게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막으려는 듯, 그러나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멈추면 후회할 겁니다. 나는 눈을 꼭 감은 채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조심히요. 아무도 몰라야 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입술이 다시 내 목선에 닿았습니다. 숨죽인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얼른 입술을 깨물며 삼켰습니다. 객차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옷자락과 몸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듯이 올려놓았지만 결국은 그 온기에 더 깊이 기대고 말았습니다. 기차에 달리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비밀을 가려주는 듯 밤의 어둠은 우리를 삼켜주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어둠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객차는 고요했고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 귓가에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대로는 부족합니다. 뒤쪽으로 가실래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요, 누가 보면. 그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뒤에는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의 말은 위험했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대답을 정해버린 듯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차가 흔들리는 틈을 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뒷자리 몇 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순간 나는 그의 가슴에 몸을 맡겼습니다. 제발 들키면 안 돼요. 내 목소리는 간절한 경고 같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내 입술을 덮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고 더 깊게. 숨이 섞이고 가슴이 붙으며 기차의 흔들림이 우리의 몸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며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붙잡고 떨리는 몸을 그에게 더 가까이 밀착시켰습니다. 기차의 소음이 방패가 되어주듯 우리의 숨죽인 신음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옷자락을 스치며 뜨거운 체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나는 눈을 꼭 감은 채 안 돼요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이미 거부가 아닌 갈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내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르게 당신만 보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그에게 맡겨졌고 우리는 흔들리는 좌석에 몸을 기댄 채 숨죽인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내 손끝은 그의 등 위를 따라 움직였고 그의 입술은 내 목선, 어깨, 그리고 다시 입술로 이어졌습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낸 짜릿함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불태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레일 소리만이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차의 어둠 속 뒷자리의 은밀한 공간에서 숨죽인 채 서로를 온전히 품었습니다. 기차가 속도를 줄이며 종착역에 가까워지자 객차 안에 은은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서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라 숨이 가빠왔고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내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한 채 정리하듯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한 침묵 속에도 아까의 순간이 선명하게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플랫폼을 휘돌았습니다. 나는 가방 끈을 움켜쥐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바로 뒤에서 발걸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역 앞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는 결국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져야겠죠.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리는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든 내 손목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잠깐이라도 같이 있어줄 수 없나요? 우리가 어디까지 온 건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빛 아래에 드리운 그림자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어쩌죠?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릉은 넓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억누르던 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안도와 열정으로 번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역을 나와 조용히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이 시트 아래에서 서로를 찾아 조심스럽게 얽혔습니다. 짧은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택시는 바닷가 근처 작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짐을 내려주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호텔 로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우리의 몸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내려두고 우리는 곧장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새벽 바람이 거칠게 불었지만 그 속에서 파도 소리가 한층 더 크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수평선 위로 희미하게 빛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옆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기차에 오르면서 아무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요. 나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집도 남편도 모든 게 갑갑해서. 그는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대화가 끊겼고 집안에 있어도 늘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 고백은 바람에 실려왔지만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도 늘 혼자 같았어요. 함께 살면서도 늘 벽이 있는 것처럼. 순간 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바닷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바람에 식어있던 손끝이 그의 온기를 만나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나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같은 기차를 타야 했나 봐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부서지는 소리가 마치 우리의 인생 같았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 품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품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오늘만은 그냥 있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인지, 그냥 한 여자로만 있고 싶어요. 그는 대답 대신 나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내 머리칼에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순간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우리는 오직 서로만의 세상에 있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아침을 알리는 첫빛이 조금씩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깊은 밤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 방 문이 닫히자 바깥의 바람 소리는 멀리 사라지고 고요한 정적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이네요. 그는 내 뒤에서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뿐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멀리 바다의 어둠과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내 뒤로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등 뒤에서 밀려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만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할래요. 내일은 내일의 내가 감당하겠죠. 그는 대답 대신 내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짧은 입맞춤이었지만 애틋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은 간절했고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의 물음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안아줄 건가요? 그는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순간 그는 나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고 단단했고 무너져 있던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입술이 다시 닿았고 이번에는 더 길고 깊었습니다. 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고 온몸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점점 더 솔직해지고 있었습니다. 옷자락이 하나씩 풀려나가며 우리 사이의 벽도 함께 허물어져 갔습니다. 나는 숨죽인 신음을 삼키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지금만은 놓지 말아요. 그는 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에게 온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얽혀 긴 외로움의 틈이 메워지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우리의 심장 박동만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릉의 밤을 불태우며 마지막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여전히 그가 누워 있었습니다. 고요하게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 낯설지만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잠시 동안 나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의 바다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내 뒤에 서 있었습니다. 벌써 깨어나셨군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야겠죠.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각자의 자리로.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서 역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이 몇 번이나 서로를 찾다. 결국은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강릉역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기차 출발 안내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탑승구 앞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아니 이 여행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실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으니까요. 순간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나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충분하겠죠. 기차 문이 열리자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그가 플랫폼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대화를 나눈 듯 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그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의 기억은 비밀로 묻히겠지만 그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바꿔버렸음을.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작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짧고도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 되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왠지 모를 서글픔과 외로움을 갖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사연을 보고 내 사람을 한 번 더 살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